경남 최대 유흥 밀집 지역인 창원 상남 상업지구도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상남도에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서로 대등한 지방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학교 현장을 감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통합 찬반 투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분리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권역별 채용 박람회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불황이라고는 없을 것으로 보였던 경남의 최대 유흥 밀집 지역인 창원 상남 상업지구에 어두운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웠던 빈 점포들이 눈에 곳곳에 띄고 있고 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도 늘고 있습니다. 오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이 부럽지 않게 불야성을 이루던 창원 상남 상업지구. 경남 최고의 유흥상가 밀집 지역인 이곳도 불황의 그림자를 피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 상가 곳곳에 빈 점포를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과거 장사 안 된다는 소문 때문에 휴시했지만 이제 입주할 사람 찾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한 상가 2층 횟집, 몇 개월째 영업을 안 한 듯 수족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상당수 식당들은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주변에서 다들 어렵다 그러고 본인님저도 상당히 적자 상태에서 업장을 폐업을 할까 할 정도까지 3개월 전부터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집계 결과 상남동에서만 새로 문을 연 일반 음식점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 지난해는 7곳, 올해는 21곳이 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만 해놓고 영업을 않는 곳이 더 많다는 점. 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는 상남 상업지구에 등록만 하고 영업을 안 하는 일반 음식점 60여 곳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 50% 정도는 정말 권리금이라도 어느 정도 3분의 1이라도 주면은 떠나고 싶다고 회원들이 생각을 다 그래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으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불황의 그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계획에 대해 도교육청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대등한 지방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현장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경남도에 맞선 경남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경남도를 향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학교가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경상남도 두 군데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일방적인 경남도의 감사 대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경남도가 우려하는 학교 급식의 문제점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있을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경상남도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응하겠지만 경상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경남도. 홍준표 지사는 앞서 감사를 거부할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창원시를 분리하자는 움직임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요. 안상수 창원시장이 분리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통합창원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안상수 창원시장 입장은 불가능으로 추격됩니다. 안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창원시 분리는 불가능하고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등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권한은 정부에 있고
투표 결과 또한 법적 기속력이 없어 행정 낭비만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또 주민투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폐치와 분합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한 주민투표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안행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회는 다음 달 7일 임시회를 열어 주민투표 건의 발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전체 시의원 43명 가운데 35명, 80% 이상이 찬성했고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안행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명하게 되면 아마 이것은 법보다 더 큰 효력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 입지 변경 문제로 촉발된 창원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통합 분리를 묻는 주민투표 요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채용박람회의 최대 과제는 요구 수준의 차이를 해소해주는 겁니다. 채용박람회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올해 마지막 중부권 채용 박람회입니다. 창원, 통영, 거제, 어령, 함안, 창녕의 6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기계와 조선, 화학 등 경남의 주력 산업이 집중된 박람회여서 열기가 높습니다. 고3 취업 준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구직자 5,000명이 몰렸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필요하는 걸 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그 회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줬습니다. 취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직자와 기업체 사이의 다른 눈높이, 일의 종류와 보수 능력 사이에 격차가 큰 것입니다. 금융서비스 업종과 대기업 계열 부스는 줄이 길지만 중소제조 부스는 썰렁합니다. 취업 성공률이 높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서부권과 동부권 채용 박람회에 몰린 5,000명 가운데 2차 면접까지 보게 돼 구직 성공에 근접한 경우는 980명. 1차 면접자의 71%지만 전체적으로는 20% 선입니다. 경남도는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 단계부터 취업 성공률이 높은 업체를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명 채용 계획을 왔다고 하지만은 실제 좋은 인원이 있으면 10명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첫 도입한 세계 권역별 박람회가 시군별 개최보다 성과가 크다고 보고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아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600여 명의 진주 시민들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은 물론 세계로 퍼져나가 진주를 알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삭막한 진주도심에 꽃을 심으러 나왔던 신효정 씨. 퇴근길 서민들의 피로를 자신의 노래로 조금이나마 덜어주고픈 정민균 씨. 어린 아들과 함께 전기 스쿠터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아버지까지. 이 사진들은 진주 청년들이 지난해 말부터 매일 진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었던 사진들. 이 사진들을 누리소통망, 즉 SNS에 사연과 함께 올리고 있는데 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상대 학생이 모델이 됐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별로 잘 없으니까 너무 저한테는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지난해 말부터 매일 진주 곳곳을 돌며 만난 이웃들만 600여 명. 7, 8번 약간 작은 상처를 받다가도 정말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경우를 겪고 나면 이제 힘든 게 싹 잊어지죠.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어 이미 10,000명 이상의 팬을 확보했고 영어로도 번역해놓아 외국인들에게 진주를 알리는 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외국인 중에 한 분이 휴먼스 오브 진주를 통해서 진주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길을 가다 한 번쯤은 마주쳤을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모습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오늘을 기록하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학생부터 교육감까지 한자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진단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중고등학생 420명과 학교폭력 협력기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 진단과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10명이 한 개 원탁으로 구성된 총 52개 원탁에서 진행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무선 투표기를 지급해 토론 내용에 대해 의사를 투표로 직접 표출하고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노동조합이 연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양대 노조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령액을 부풀린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 연금 삭감은 전국의 100만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며 다음 달 1일 총궐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산항과 진해항에 내년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산 고철을 포함한 수입 고철이 하역되는 마산항 5부두에 빠르면 내년 2월에, 진해항 1부두에는 내년 7월쯤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합니다. 한편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마산세관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철이 반입될 때마다 휴대용 측정기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의 재원 분담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13.6%로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에 불과하고 제주 50%, 광주 43.4%, 대전 34.2%, 서울 30%, 부산 23%보다 크게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또 재원 분담 기준을 식품비로 한정한 곳은 경남과 광주뿐이고 나머지는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은 14년 연속 상위권 성적에 도전합니다. 이번 체전에 경남 선수단은 선수와 임원을 합쳐 1,729명이 47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경남 선수단은 점수가 많은 단체전 배구와 하키 등에서 초반에 결승 상대를 만나는 등 대진운 극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인천과 부산, 충남 등과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던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를 생매장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공범인 25살 이모 씨는 오늘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 15살 육모양이 숨지기 몇 시간 전인 4월 9일 저녁 윤양을 묻으려고 대구의 한 야산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생매장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하지만 산에 사람이 있어 포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